그러니까 건설적인 방향으로 한국인들의 에너지가 분출이 되면은 참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고 국가고 또 민족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참 한국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제가 오늘 그걸 왜냐하면은 늦게 시작했는데도 이 ETF 이런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서 전 세계 한 뭐 탑 수준에 올랐었네요. 그러니까 순발력도 뛰어나고 뭐가 좋다 이렇게 하면 빨리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사람들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는 뭐 제쳐두고 한국 사람들이 본인의 재테크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특집으로 크게 한 경제신문에서도 ETF 투자가 200조가 몰렸네요.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투자가 200조가 된 겁니다. 198조 3천억까지 늘어난 겁니다. 세계 11위가 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 비해 가지고 한 10년 20년 정도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빨리 움직인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 내용은 한번 찬찬히 살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지수펀드 ETF 2020년에 출시한 이후에 23년 만에 200조 시대를 눈앞에 뒀는데 국내에 상장된 ETF 수가 983개네요. 순자산 누적 투자 총액이 198조 3,202억 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23년 7월 달에 100조 원을 돌파했는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200조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전 국민의 재테크 수단으로 상장지수펀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네요. 퇴직연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내년 상반기엔 3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본다. 5년간 여름 상장지수펀드 성장률이 45% 연평균 성장률이 순자산 기준으로 세계 11위 상품수로 4위 거래량으로 5위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상당히 많고 이걸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물론 빠름에 대해서도 이제 부작용도 좀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뭘 카피를 잘하고 한국 ETF 시장이 세계 11위가 된 겁니다. 상품수로는 4위 거래량으로 5위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들 2년 만에 100조가 200조가 되고 200조가 여러분들 한 6개월 만에 또 300조 원은 넘어서겠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가 이러니까 오늘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품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투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특정 상품이나 특정 회사에 관계없이 공평정대하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빨리 올라간 겁니다. 2023년에 100조 2025년에 200조 2026년 상반기에 300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ETF 인기의 배경은 거래 편리성과 수수료 경쟁률로 요약될 수 있고 한 주 두 주를 살 수 있겠니까 주식의 장점을 가진 것이 이제 이 ETF 상장지수펀드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기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낮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뭐 0.5% 미국보다는 비싸지만 뭐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이런 비싼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국민 재테크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이모 과장 35세는 퇴직연금 계좌를 100% 상장지수펀드로 운영하는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 ETF 30%, 중국 테크주 ETF 2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위사업주 ETF 10%, 잘도 했네요. 일본 엔화 노출 미국 장기채 ETF 10%로 포트폴리오를 짰다.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좀 숫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여윳돈이 생기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 주식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 차원에서야 뭐 정치적인 문제는 개별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려도 뭐 할 수가 없지만 어떻든 개인적인 선택은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ETF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 돈을 불리는 과정에 사기를 많이 당하거든요.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이렇게 제도권 내에 상장지수 펀드를 통한 자산을 정식시키는 부분들은 뭐 개인에게도 도움이 크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부분에도 되고 하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 1년간 한국의 이제 수익률 상위권 ETF를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이렇게 눈에 익숙한 것은 코덱스, 이 코덱스가 아마 삼성자산운용일 겁니다. 에이스는 한국투자자산운용일 거고 타이거는 미래에셋이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제가 보니까 최근 1년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후를 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20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K 방산 이런 것은 약간 테마 ETF 성격이 강하죠. 저는 테마 ETF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역사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실적을 검증할 수 있고 운영 수수료가 낮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지금도 보면 뭐 조선 탑3 플러스 이렇게는 테마 ETF죠. 이런 거는 뭐 잠시 뜰 때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삼성자산운용이 38%, 미래에셋이 34%, 한국투자신탁이 8% 이렇게 차지하는 2강 체제가 지금 자리가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박사님 나라가 어려워질 텐데요. 나라가 어려워질 때라 자기 돈은 여러분들 딴 데 투자를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그죠? 나라가 어려워진 데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자기 자산은 미국 시장에 가 있거나 인도 시장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못 뺏어갔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고 뭐 개인이 또 살아가는 데는 개인이 필요하니까 국가별 ETF 일평균 거래액이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은 펀드 숫자가 1694개입니까? 1600 아마 이게 달러로 환산한 ETF 투자 총규모면 미국이 1694억 중국이 255억 그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이제 ETF 상장지수 펀드 개수입니다. 상장돼 있는 한국이 944개네요. 중국이 1046개인데 캐나다도 많이 발전돼 있네요. 1256개 총 거래 규모는 일평균 31억 불 한국이 22억 불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방송 참 귀한 방송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업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또 테마에 따르는 그런 방송을 하지만 학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정보를 시청자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일단 이런 ETF는 변동성이 작죠.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어떻든 좀 젊은 분들도 ETF 투자를 해야 되고 또 50대 60대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도 뭐 예를 들면 3년 5년 10년 정도 노후의 후반부에 여러분들 써야 될 돈 같으면은 충분히 이런 상장 실수펀드를 여러분들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0대 초반에 본인이 100만큼의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데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 50만큼을 쓰고 이제 노후 후반전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 10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 같으면 10년 정도는 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상장 지수 펀드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젊은 분들뿐만 아니고 중년들 그리고 노년의 여러분들 후반부가 아닌 노년의 전반부를 사는 사람에게 전부가 여러분들 다 해당하는 거죠. 지난 5년간 국내 주식형 ETF는 18조 915억 원이 늘었고 해외 주식의 ETF는 37조 835억이 는 거죠. 해외 주식의 ETF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마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일부가 베트남 시장 인도 시장 같은 데 투자가 됐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S&P 500 미국의 그리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양한 그런 테마형 상품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참 한국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기발한 게 한국예탁결제원의 국내 투자자 미국 주식 보관 금액 상위 25개 종목을 보관액에 비례 편입하는 코덱스 미국 스학개미 ETF 지난해 수익률이 103.67%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굉장히 기발난 거죠. 기발난 건데 어떻든 간에 뭐 자금이 이렇게 여유가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별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일단 ETF 투자라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투자 방식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테마형 상품이 많이 나와 있네요. 머니마켓 ETF 산업 테마 ETF 테마형 ETF가 늘어나면서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좀비 ETF가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4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이런 ETF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을 이렇게 테마형 ETF를 그렇게 선호한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테마형 ETF는. 그다음에 또 한국 분들이 또 투기성이 좀 강한 분들이 많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주식이 오를 때 2배를 먹는 레버리지 ETF 주식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 2배를 먹는 또 인버스 ETF 뭐 이런 것도 여러분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하는데 그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통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정통을. 뭐 나는 예외다 이렇게 하지만 제 생각에는 투자도 정석 정도 정통 투자를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통 투자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정통 투자를.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수수료 경쟁이 크게 일어나 가지고 200조의 여러분들 이 피 운용수수료 운용수수료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지금 경쟁이 붙어가 특히 미래에셋하고 여러분들 뭐 그다음에 삼성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ETF 점유율 기준 상위 10개 자산운용사는 지난해 운용보수로 2340억 원을 벌었다. 거의 뭐 돈을 못 번 거죠.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의 0.14% 수준이니까 상위 3개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고, 그런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같은 상품을 계속 여러 한 사람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박리담회 형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수수료 굉장히 치열하네요. 지난 2월에 미래셋 자산운용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운용 수수료를 0.03%에서 연 0.0002% 내리자 거의 공짜네요. 어마어마하게 싼 겁니다. 삼성자산운용이 같은 상품 보수를 0.0009%에서 0.0001%를 낮추며 맞대응했다. 그러니까 원래 0.03이었는데 삼성에서 0.0009%를 낮추니까 미래에셋에서 0.0002%를 낮춘 거네. 그러니까 다시 삼성자산에서 0.0001%로 낮춘 거네. 메리츠는 공짜라고 이러면 앵게디 해나님 말씀하시네요. 운용 수수료가 0.03% 이하라는 것은 뭐 거의 공짜인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들 많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상품들이 톱 7개를 한번 고른 겁니다. 한국에서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많은 순서로 이 코덱스 200 수수료 0.15%, 미래에셋 자산의 타이거 200, 이거는 상품이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이게 이제 미국 상품이죠. 미래에셋 자산이 2018년에 여름 출시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게 1조 8천억이네요. 운용자산 규모가. 그다음에 삼성자산운용이 코덱스 미국 S&P 500, 그러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이 1조 5천억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운영 수수료가 지금은 더 내려갔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여기 세계는 한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 같고 4번 5번 6번 7번은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미국의 기술주만 한번, 미국의 기술주에 투자하는 한국의 자산운용사 상품 가운데 운용자산 규모 수탁고 이름 기준으로 가장 큰 순서로 7개를 한번 뽑아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1등이 미래에셋 자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건 내가 볼 때는 나스닥 회사 가운데 100개를 골라가 이름 투자를 하는 것 같네요. 나스닥을 그냥 추종하는 게 아니고 코덱스 미국 S&P 500, 이거는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상품은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스닥 100 이 이야기는 나스닥 상장 회사 가운데 뭐 시장 가치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개만 이런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것 같네요. 코덱스 미국 테크 탑 10,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집중도가 높은 회사겠네요. 미국의 기술주 가운데 10개만 골라 이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네요. 2021년에 나왔는데 1조 1000억 정도네요. 코덱스 미국 테크 탑 100, 이렇게 이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께서 개별 기업 주식을 투자해서 좀 조언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거는 너무 위험한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10개 정도 투자하는 상품들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코덱스 미국 테크 탑 10, 뭐 거의 근사하네요. 운용 수수료 이렇게 근사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운용 수수료 보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되시고, 그다음 한번 뭘 했는가 하니까
여기서 이제 탑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의 자산운용회사들은 탑 10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니까 삼성이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가 미래에셋이 운영하고 있고 삼성이 운영하고 있는 테크 톱 10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타이거 100개 회사 가운데 탑 10만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테슬라, 알파벳, 코스코, 그다음에 여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답, 테슬라 조금 더 공격적이네요. 이렇게. 미래에셋의 대표 상품인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톱 10만 한번 뽑아보라고 했더만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가 되네요. 다 좋은 회사들이니까 어쨌든 한국 회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 거를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버전업하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판매하고 운용수수료도 뭐 조금 비쌉니다만은 0.07 정도 되니까 미국 회사들은 대개 한 0.04에서 0.08 정도 될 테니까 거의 뭐 비싼 편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장지수 펀드 투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저희들 세대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투자라는 면에서 좋은 시대에 나서 산 겁니다. 한국에 있지만 미국 기업들 뭐 베트남 기업들 인도 기업들 다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ETF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 기업의 여러분들 변동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되지 않는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멋진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